자, 이번 동영상 우리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반도체 이 동영상에서 다룰 내용들은 아래에 적혀 있는 이 내용들과 같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다루게 될지 한번 쭉 읽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고체의 에너지 밴드로부터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에너지 밴드, 어떤 원자가 단독으로 이제 혼자 홀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이 원자가 고유한 자기의 에너지 준위를 이런 식으로 가지게 되죠.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원자가 하나가 아닌 경우에도 원자들이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각의 원자는 자신의 고유한 에너지 준위를 유지하게 되죠. 하지만 원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이들 에너지 준위가 서로 겹치게 돼서 이렇게 같은 에너지 준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커지거나 작아지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겹치게 되죠.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두 개가 겹쳐지면 두 개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원자가 3개인 경우에는 3개가 겹쳐질 거고, 원자가 매우 많은 경우에는 그런 에너지 준위가 겹쳐지는 정도가 심해서 마치 연속적으로 에너지를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가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에너지 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자, 이 나트륨 원자 같은 경우인데 이제 핵 간 거리가 이제 충분히 먼 경우에, 이제 지금 나트륨 원자 2개인 경우에, 자, 충분히 멀리 있으면 어때요? 각각의 에너지 준위를 각각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독립적으로 이 에너지 준위,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가지게 됩니다. 금방 설명한 것처럼. 하지만 요 핵 간 거리가 어떻게 되면 점점점 가까워지면 에너지 준위,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는 이 거리에서는 요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를, 두 가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죠? 조금 더 멀다면 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이런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있겠죠. 원자가 이제 2개가 아니라 더 많아지면, 자, B 같은 경우는 이제 핵간 거리가 가로 핵간 거리인데, 이제 원자가 이제 2개가 아니라 5개인 경우, 이때도 충분히 거리가 멀리 있는 경우, 핵간 거리가 충분히 멀면 각각이 다 하나의 어떤 에너지 준위를 5개 원자가 다 가질 수 있죠. 하지만 이 핵간 거리가 가까워지면, 예를 들어서 이 정도 거리에 있다 그러면 쭉 해보면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죠. 앞에서는 2개로 갈라졌고, 지금 5개일 때는 5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아주 많다면, 원자 개수가 아주 많다면, 가까운 거리에 아주 많다면, 자, 먼저 멀리 있을 경우에는 원자 개수가 아무리 많아도 서로 관계 없는 놈이니까, 관계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의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원자들이 아주 가까운 거리, 예를 들면 이 정도 거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 핵간 거리가 이 정도다, 원자 간 거리가 이 정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에너지 준위로부터 이 에너지 준위 사이에 있는, 요 사이에 있는 에너지들은 지금 보면 뭐예요? 마치 연속적으로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는, 이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지금도 틈을 그렸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작게끔 이렇게 얘는 마치 빈틈이 없는 것처럼 띠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원자들이 보면 어떤 3s 준위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다른 s 오비탈 말고 p 오비탈까지 고려를 하면 어떤 모양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보면 이제 s 오비탈하고, 자, p 오비탈을 다 나타낸 거죠. 역시나 뭐예요? 이 원자들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각각이 다 뭐예요? 하나의 어떤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에너지 준위를 이렇게 가질 수가 있는데, 뭐하면 이 s 오비탈, 즉 뭐예요? 서로 가깝게 존재하는 어떤 원자들 때문에 에너지 준위가 갈라진 요 s 오비탈하고 p 오비탈을 모두 고려하게 되면 양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에 원자가 a라는 어떤 거리에서 안정 상태다, 원자 간 거리가 a일 때 안정적이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고체가 가질 수 있는 준이라는 것은 s 오비탈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를 자 연속적으로 이렇게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입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원자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마치 에너지 준위가 연속된 것처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p 오비탈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이렇게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보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에는 전자들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 간격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밴드갭 띠틈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띠틈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띠틈. 자, 여기는 띠틈이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부분을 우리는 전도띠, 그리고 여기를 우리는 원자가 띠라고 부르는데, 자, 전도띠와 원자가 띠의 띠가 뭘 이야기하는지는 읽어보면 되겠죠. 밑에 원자가 띠는 0켈빈 절대온도 0도에서 전자가 존재하는 가장 높은 에너지 띠고, 전도띠는 그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이야기한다. 이 전도띠라는 어떤 이야기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이 전도띠에 전자가 많으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원자가 띠에 원래 절대 0도면 뭐예요? 전자들이 어디에만? 이 원자가 띠에만 전자들이 있겠죠. 근데 뭐면 0켈빈이 아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아서 어디로 갈 수 있죠? 여기 돼서 그렇죠. 전도띠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전도띠로 전자가 올라가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만약에 여기 있던 아래쪽에 있는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이 어디로 넘어갈 수 있으면 이 전도띠로 넘어갈 수 있으면 걔는 뭐예요? 상온이나 이런 낮은 온도에서도 뭐예요? 전도띠에 전자가 충분히 많으니까 전기 전도도가 엄청 높겠죠. 그럼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도체라고 하겠죠. 근데 이 밴드갭, 띠틈 사이 거리가 엄청 높아서 웬만한 온도 가지고는 뭐예요? 여기 있는 전자가 원자가 띠에 존재하던 전자가 0켈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간격이 너무 넓으면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없죠. 극복하고 어디까지? 전도띠까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이 컨덕션 밴드에 전자들이 거의 없을 거니까 전류가 거의 통하지 않겠죠. 그렇죠? 부도체. 그리고 반도체는 에너지 띠틈 사이의 거리가 그 금방 얘기했던 도체나 부도체보다는 넓고 부도체보다는 띠틈 사이의 간격이 좁은 그런 물질이 되겠습니다. 띠틈을 가지고 이제 어떤 전기 전도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 있는 것이 이제 인슐레이터, 부도체,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반도체,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요 그림이 이제 우리는 도체입니다. 컨덕터.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 띠틈의 간격이 부도체에서 반도체로, 반도체에서 도체로 갈수록 어때요? 점점 좁아진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부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0켈빈일 때는 모든 전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요 밸런스 밴드. 자, 뭐라고 했냐면 원자가 띠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온도가 0켈빈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여기 원자가 띠에 있던 전자들이 들뜬 상태가 주위로부터 열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들뜬 상태가 될 수 있는데 뭐예요? 요 갭이 요 띠틈 사이 간격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여기 대봤자 요 전도띠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적절한 온도가 되면 그래도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극복하고 이 띠틈을 극복하고 역이된 에너지로 열적으로 역이된 에너지를 통해서 전도띠로 넘어갈 확률이 부도체보다는 좋죠. 도체는 처음부터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죠? 띠틈 사이가 겹치거나 거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으니까 상온에서는 온도가 조금만 있어도 이 컨덕션 밴드에 아주 무한히 많은 전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페르미 디렉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페르미 디렉 분포는 우리 뒤에 가면 어떤 반도체에서 어떤 각 에너지 띠에 전자가 어떤 식으로 분포하는지를 이용해서 설명할 때 페르미 디렉 분포를 쓸 거예요. 그래서 먼저 다뤄보면, 자, 페르미 디렉 분포는 페르미 입자, 이제 페르미온이라고 하는데, 어떤 페르미온의 통계적 분포를 다루는 어떤 식이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페르미온이 전자고, 우리는 지금 계속 전자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페르미 디렉 분포를 전자가 특정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확률로 생각해도 됩니다. 이제 확률이기 때문에 F는 뭐예요?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은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확률이. 그죠? 그러니까 점유 확률, 그 공간, 그 에너지 상태를 차지할 확률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에너지 상태, 이원인 에너지 상태의 상태의 가지수, 그러니까 어떤 에너지 상태, 이원인 에너지 상태의 어떤 에너지 준위가 만약에 뭐 한 예를 들어 10개인데 자, 이원인 에너지 상태를 점유할 전자가 점유할 확률이 만약에 뭐 5분의 1이다. 그죠? 그러면 이원인 상태에서 전자는 몇 개의 에너지 상태를 차지하고 점유하고 있냐면 총 두 개의 어떤 에너지 상태 이원인 상태에서 두 개의 어떤 에너지 준위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점유 확률하고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준위의 수하고는 좀 다른 거죠. 전체 그 에너지 준위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점유 확률을 곱해서 전자가 몇 개, 그 에너지 준위에는 두 개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페르미 디렉 분포는 그림처럼 요렇게 표현이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나타났어요? 그쵸. 이제 페르미 에너지라 해서 EF라는 어떤 값이 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EF는 뭐냐? 자, 먼저 보면 0켈빈에서 전자가 점유할 수 있는 최대 에너지 준이다. 이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0켈빈에서는 뭐예요? EF보다 큰 값에서는 전자가 점유될 확률이 0이라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점유 확률이 0이다. 이 말하고 0이다. 이 말하고 같은 거죠. 이 식을 한번 우리가 어떻게 이 식이 나왔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관심의 대상이 아니고요. 이거 식을 쓸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다뤄볼 게, 자, t가 절대 0도인 경우, 자, 이 식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 절대 0도면 FE가 어떻게 되냐면, 자, E에 그죠? E 마이너스 EF 나누기 KT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그죠? 근데 T가 0입니다. 요게 0이니까 이 위에 있는 분모가 0이죠. 맞습니까? 그럼 0분의 어떤 값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만약 E가 뭐보다? EF보다 크면 0분의 양수니까, 그죠? 0분의 양수니까 이 앞에 있는 요 값이 뭐가 돼요? 2분의 무한대가 되죠. 2분의 무한대. 그러니까 얘는 2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2분의 무한대가 되니까 FE가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0분의 1이 무한대분의 1이 돼서 FE는 0이 됨을 알 수 있고, 만약에 E가 EF보다 작게 되면 여기 0분의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앞에 있는 요 항이 0이 되죠. 그래서 FE가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자, 두 번째로 T가 0켈빈이 아닌 경우에는, 자, 이 앞에 있는 요거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가로가 에너지, 세로가 FE라고 보면 페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페르미 에너지보다 작을 때는 점유 확률이 1, 그리고 얘보다 클 때는 0,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근데 뭐하면 0이 아닌 경우에는, 자, 얘는 그냥 그대로 FE는 2에 E-EF
KT 플러스 1분의 1인데, 자, 아니면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페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대칭이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페르미 에너지인 데가 2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자, 됐습니까? 자, 온도가 더 올라가면 이 그래프는 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근데 나중에 이제 보면 이거를 그래프를 세로로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세로로 그려보면 자, 이게 에너지고 여기가 페르미 디락 분포입니다. 그럼 여기가 이 F가 되겠죠.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0, 그 다음에 여기가 1,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죠? 근데 만약에 온도가 좀 올라가면 밑에 있는 걸 여기다가 다시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이거 왜 쓰는지는 뒤에 가서 나올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할 거는 반도체인데, 이제 먼저 반도체 중에 순수 반도체 또는 우리가 진성 반도체라고도 하는데, 자, 반도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순수 반도체, 진성 반도체는 14족 원소로 만듭니다. 14족 원소. 자, 예를 들면 이제 규소, 실리콘이나 게르마늄으로 이제 이 순수 반도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체외곽 전자가 4개입니다. 4개이기 때문에 얘네들로 어떤 결합을 시켜서 순수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예를 들어 아래 그림은 실리콘으로 이제 순수 반도체를 구성한 걸 나타내는데, 보면 체외곽 전자가 4개니까 이웃한 실리콘들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가장 바깥의 껍질 8개 전자가 다 차게 되죠. 꽉꽉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는 전자나 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자, 그죠? 이게 가장 이제 안정된 상태인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이 순수 반도체 주변에 열이 있잖아요. 그죠? 온도가 0켈빈이 아닌 경우에는 뭐예요? 이 순수 반도체의 주변으로부터 이렇게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이 실리콘의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원자들이 뭐예요? 이 실리콘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일부 전자가 이 결합을 끊고 속박을 끊고 이 자유롭게 이탈하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박을 끄는 이 전자의 에너지는 뭐예요? 이 속박된 전자들의 에너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그 전자의 에너지보다 훨씬 높겠죠. 그럼 이 전자가 나가고 나면 여기는 소위 말해서 빈 공간이 생기죠. 표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원래 이 전자가 빠져나가기 전에 이 실리콘과 이 전자로 이루어진 이 개의 전하를 보면 그쵸, 중성일 거예요. 플러스, 핵에 있는 플러스와 전자의 개수가 같으니까. 근데 이 전자 빠져나갔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중성인데 이 마이너스와 이제 여기에 뭐가 있는 거와 똑같아요? 플러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중성에서 마이너스가 나갔으니까 여기는 마치 뭐가 있는 것처럼 플러스인 어떤 구멍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가 빠져나가고 있는 이 자리를 우리는 양의 구멍, 양공이라고 하고, 또는 전공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얘는 마치 플러스를 띄는 구멍처럼 행동을 하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제 띠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자, 이렇게 여기가 전도띠고, 그죠? 아래쪽에 뭐가 있냐면 원자가 띠가 있어요. 그죠? 원자가 띠. 그죠? 만약에 0켈빈에서는 모든 전자들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을 거냐면 모든 전자들이 다 요 원자가 띠에 존재할 거예요. 그죠? 자유롭지 못하죠. 근데 뭐예요? 이제 주변으로부터 열이 이제 이렇게 가해지면
이 원자가 D에 있던 전자들, 속박된 전자 중에 일부가 어떻게 돼요?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 D 틈을 뚫고 어디로? 전도 D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죠? 그게 누구냐면 얘입니다. 얘.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는 빈 공간이 남죠. 그게 이제 요 자리를 요 자리가 될 거예요. 요 자리. 그죠? 그러면 이 경우에는 이 그림하고 요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자 하나가 이제 원자가 D로부터 원자가 D 이제 전도 D로 가게 되니까 양공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전도 D에 전자가 하나 생기죠. 하나 올라가면 위에 전도 D에도 전자 하나 생기고 그 다음 두 개 올라가면 전도 D에도 전자가 두 개 생기는 거죠. 1대1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렇게 두 개 올라가면 전도 D에는 전자가 두 개가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되죠. 이게 순수 반도체의 특성입니다. 이거를 이제 페르미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페르미 디럭 분포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여기가 뭐냐면 이제 이게 지금 전도 D고 여기에 원자가 D가 있을 때 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세로축은 뭐를 얘기하냐면 결국에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 자, 내가 여기다가 에너지니까 여기다가 이 축을 뭘로? 페르미 디럭 분포 이제로 한번 표현해 본다고 하면 자, 만약 이 경우에는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요 딱 전도 D와 원자가 D 가운데입니다. 만약에 얘가 0켈빈이면 어떻게 되냐면 페르미 에너지보다 큰 경우는 확률이 0이고 얘가 1이라고 할게요. 0이고 스케일은 내가 정한 겁니다. 여기다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작을 때는 1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럴 때 그래서 0켈빈일 때는 모든 전자들이 다 어디에 원자가 D에 있는 경우에요. 속박에서 벗어난 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자 온도가 이제 0켈빈이 아니다. 0켈빈이 아니면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됐냐면 페르미 에너지를 중심으로 페르미 에너지일 때 자 얘가 2분의 1이에요. 그죠? 약간 어떤 식으로 되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자 요게 자 이렇게 그려보면 자 이 빨간색 그래프는 뭐냐면 페르미 디럭 분포 전자가 어떤 이 에너지 상태에서 존재할 확률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아까는 전자가 이제 요 원자가 D 요 에너지에서 1이었는데 지금은 어느 만큼? 1이 안 돼. 여기가 1인데 이만큼 B죠. 요만큼은 전자가 없고 차있을 확률이 요만큼이라는 뜻이죠. 그럼 요만큼은 어디예요? 여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간 여기 있던 놈이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전도띠로 갔죠. 그래서 여기 빠져나간 전도띠로 올라간 요만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줄어들고 여기는 올라온 만큼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요만큼 늘어난 겁니다. 온도에 의해서 요만큼은 이제 이 정도는 요 정도의 확률로 점유 확률로 전도띠에 전자가 존재한다는 거죠. 온도가 더 올라가면 여기 되는 놈이 더 많으니까 그래프가 더 어떤 식으로 될까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서 더 돼서 이쪽에 비는 곳이 더 많고 여기 차는 놈이 더 많아지겠죠. 요게 이제 우리는 뭐예요? 순수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순수 반도체 위에 이름이 순수하니까 이제 좀 불순물 반도체가 또 있어요. 불순물 반도체. 자 요거는 한번 좀 한쪽에 놔두고 자 이제 불순물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자 불순물 반도체는 이제 금방 했던 순수 반도체에다가 반도체에다가 이제 다른 이제 원자를 섞어 가지고 주입해서 만든 이제 반도체를 이야기하는데 자 다른 족은 이제 13족 원자를 이제 도핑해 주기도 하고 또는 15족 원자를 도핑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13족 원자를 도핑한다는 그
그쪽의 원자를 주입해 준다는 얘기예요. 섞어준다. 그러면 13족 원자를 도핑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P형 반도체라고 하고, 15족을 주입했을 때 우리는 도핑했을 때 N형 반도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P형 반도체부터 살펴보면, 지금 그림에서 보면 이제 P형 반도체인데 이제 13족인 이제 붕소 원자를 이제 도핑해 준 경우입니다. 이제 붕소 원자 같은 경우는 이제 13족 원자로서 체외곽 전자가, 붕소 같은 경우에 체외곽 전자가 3개예요. 3개. 지금 그림에 보면 하나, 둘, 셋이죠. 그러면 규소 원자랑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요 양공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합을 하고 전자가 결합하지 않은 8개의 체외곽 전자 8개가 다 채우지 못하고 하나의 빈 공간이 남게 되죠. 그걸 양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뭐예요? 지금 이 전체도 보면 뭡니까? 핵에 있는 양전하랑 전자의 전하를 다 해보면 중성이죠. 결국에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중성인 상태에서도 뭐가 있는 거예요? 양공이 존재하는 상황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상황에서 뭐가 이제 주위에 어떤 열적인 에너지가 가해지면 여기 있던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그죠? 전자가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속박을 벗어나도 되고, 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굳이 속박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고 옆으로 이동해도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전자들이 뭐예요? 이 공유 결합을 깨고 완전히 이 전체 결합으로부터 완전히 결합을 깨고 나오는 것보다 뭐예요? 이 옆에 있는 양공에 가서 결합을 하는 게, 양공으로 이동하는 게, 이 결합을 깨고 완전히 벗어나는 것보다 옆에 있는 양공으로 이동하는 게 에너지가 훨씬 덜 들겠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전도띠랑 또 뭐예요? 원자과 띠를 갖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던 전자가 전도띠까지 갈 때 뭐예요? 여기 양공이 하나 생겼죠. 그죠? 아까 1대1로 아까 여기 하나 올라가면 전도띠 전자 하나, 양공 하나였는데, 지금은 얘가 열적인 에너지로 인해서 뭐예요? 완전히 그냥 이 중에 속박을 끊고 나오는 놈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자리에 양공이 하나 생길 거예요. 근데 그 놈 위에 적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놈도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뭐 이것보다는 훨씬 작다고 하면 마치 어떤 거냐면 끝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 있던 놈이 여기로만 가도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면 원래 이제 이 도핑에 생긴 양공 하나 하고 뭐예요? 이제 들뜸으로 인해서 생긴 양공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생기죠. 그렇게 되면 보세요. 전도띠의 전제가 하나인데 뭐예요? 밑에 원자과 띠의 양공은 두 개가 되는, 즉 원래 도핑으로 인해서 생긴 양공 하나랑 이제 열적인 들뜸으로 인해서 전자가 하나 빠져나가서 전도띠로 갔을 때 생기는 양공 하나, 이렇게 되면 지금 설명하는 데서는 양공이 두 개인데 뭐예요? 전도띠의 전자는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게 원자가 아주 많다면 전도띠에 있는 전자에 비해 원자과 띠에 있는 뭐예요? 양공 플러스 구멍이 훨씬 많아지죠. 그래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다수 캐리어가 양공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전자랑 양공을 이제 우리가 캐리어라고 하는데, 수가 더 많은 캐리어가 양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 여기서 앞에 순수 반도체에서 전도띠랑 원자과띠 사이에 이제 에너지를 그리고 페르미 디렉 분포의 어떤 요 가로축을 잡아가지고 이제 이 그림을 그렸죠. 이거를 이제 뭐에 대해서도 이 지금 P형 반도체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볼 수 있어요. 조금 그려보면, 자, P형 반도체에서 그려보면, 자,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자, 요렇게 그려보면 얘가 이제 전도띠, 여기가 이제 원자과 띠라고 했을 때, 이제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보다
이제 요 전도띠에 있는 전자보다 원자가띠에 있는 양공이 더 많다 그랬죠. 근데 여기 순수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 페르미 에너지가 가운데에 있을 때 이 페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 점대칭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랬을 때 얘를 요렇게 봤을 때 만약에 아래쪽에 양공이 더 많다고 하면 페르미 에너지가 원자가띠 쪽에 붙여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려보면 아까처럼 해보면 얘를 에너지 얘를 이제 점유 확률이라고 하고 뭐 꼭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여기를 그냥 점유 확률 1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를 2분의 1 여기를 0이라고 두면 양공이 이제 더 많으려면 다수 캐리어가 되려면 페르미 에너지가 가운데가 아니라 여기 있어야 이제 대칭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보면 뭐예요? 전자의 점유 확률은 요만큼인데 그죠? 양공은 요만큼 돼 있는 거죠. 그지? 그래서 기억할 건 뭐냐면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페르미 에너지의 준위가 어느 쪽에 어디에 있냐면 그 원자가띠 쪽을 중심에서 볼 때 원자가띠 쪽으로 이렇게 더 붙어 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 이제 N형 반도체를 다시 한번 또 보면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N형 반도체 같은 경우에 보면 자 15족 원자를 이제 도핑을 해주는 거고 15족 원자 같은 경우에는 체외각 전자가 몇 개냐면 5개예요. 그래서 규소 원자로 구성된 이제 순수 반도체에다가 체외각 전자가 4개인 규소하고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인 원자인데 15족인 인 원자를 도핑해서 해보면 자, 체외각 전자가 몇 개가 되냐면 이제 뭐 규소 개수만큼 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면 지금 체외각 전자 9개가 되니까 바깥 껍질 8개의 전자를 채우고 나면 하나가 남죠. 하지만 이 전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는 중성이에요. 중성. 그죠? 중성인데 지금 보면 전자 하나가 그죠? 공유결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여분의 전자가 하나 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상태에서 보면 전자는 여기 있는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뭐예요? 열적 에너지로 인해서 속발을 벗어나는 것보다 지금 비교적 상대적으로 지금 자유로운 이 자유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훨씬 쉽겠죠. 얘도 물론 열적 에너지에서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고 이 지금 속박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요 여분의 전자도 완전히 속박된 이 전자보다는 전도띠로 올라가기가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만약에 같은 형태로 그려보면 여기가 전도띠 여기가 이제 원자가 띠라고 얘기를 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 이 에너지 갭을 뚫고 전자가 올라가서 홀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원래 이미 비교적 자유로운 전자들이 있으니까 얘는 올라가기 위해서 원자가 띠에서 즉 속박된 상태에서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전자가 띠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가 좀 작죠. 그래서 그 갭이 여기서부터 전자들이 이렇게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얘는 홀을 만드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에너지 준이 얘가 원자가 띠로 가는데 필요한 그 에너지는 요 정도 간격만 에너지가 주입이 되면 갈 수 있다. 그리고 얘는 아까 순수 반도체와 공유결합하고 있는 놈이니까 이 정도의 갭을 뚫고 극복하고 올라가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보면 이거 같은 경우는 홀이 하나 생길 때 여분의 전자와 뭐예요? 열적으로 들뜬 것 때문에 전도띠의 전자 수가 원자가 띠에 있는 양공의 수보다 많게 되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다수 캐리어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네거티브 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거를 또 아까처럼 그려보면 얘 같은 경우는 F1을 그려보면
양공보다 뭐가 양공보다 이제 양공보다 그 전자가 더 많으니까 비교적 위쪽에, 원래 이게 가운데라면 가운데보다 위쪽에 페르미 에너지가 존재해야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2분의 1 이렇게 돼서 전자는 많은데 여기 양공은 적은 이런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예요?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어디에 붙어 있다?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원자과 D에 가깝고,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페르미 에너지가 전도 D 쪽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걸 바탕으로 이제 다음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자, 캐리어 농도. 앞에서 이제 캐리어가 이제 우린 전자나 이제 양공을 이제 캐리어라고 이야기하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캐리어 농도는 이제 우리 앞에서 배운 거 뭐냐면 점유 확률 FE, 어떤 특정한 에너지 E를 전자가 점유할 확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죠. 페르미 디렉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이거는 확률이고, 실제로 여기다가 뭐를 상태 밀도를 곱해줘야, 에너지 E일 때의 상태 밀도를 곱해줘야 이제 캐리어 농도가 나옵니다. 이제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어떤 하나의 건물이 있어요. 그죠? 근데 1층, 2층, 3층, 4층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1층, 2층, 3층, 4층, 5층. 자, 궁금한 거는 이 건물에 사람이 이제 몇 명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가를 이제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각 층마다 이제 우리가 이제 F1 1층이 점유될 확률이 2분의 1, 예를 들어서 2층이 점유될 확률이 뭐 3분의 1, 3층이 점유될 확률이 예를 들어서 2분의 1, 4층이 점유될 확률은 0, 그다음에 5층이 점유될 확률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우리가 이 점유될 확률만 갖고는 이 건물에 사람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조건이 되죠. 자, 방 한 칸에, 방 하나에 한 사람씩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1층에는 방이 4개, 2층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3층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4층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5개, 5층에는 방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각 층에 사람이 몇 명 있냐면 방이 4개인데 방이 점유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명이 있네. 그죠? 이건 6개인데 방이 6개인데 점유될 확률 3분의 1이니까 또 2명. 그리고 3층은 방이 4개인데 점유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2명. 얘는 0. 방이 4개인데 점유될 확률 4분의 1이니까 하나. 이렇게 해서 총 여기는 7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캐리어 농도, 이제 점유 확률, 이제 뭐 상태 밀도를 보면,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얘기했던 요 부분들이 뭐에 해당하냐면 점유 확률에 해당하는 거고, 이 방의 수, 각 1층, 이제 이거 1층이 뭐에 해당하냐면 에너지예요. 1층, 이제 뭐 1층에 해당하는 것, 2층에 3층, 4층, 5층 에너지라고 하면 자, 요 그 방의 개수 있죠, 개수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G1. 자, 첫 번째 방의 어떤 방의 수, 이건 상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점유 확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태 밀도인데 이제 에너지 상태 수 뭐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곱해서 얘네들이 이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걸 알 수 있듯이, 실제 점유 확률뿐만 아니라 상태 밀도 함수를 줘야 그 에너지 준위에 얼마나 많은 전자나 양공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행히 지금 보면 요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모양이 그래프 모양이 대칭적이죠. 페르미 에너지를 기준으로. 그죠? 그럼 결국에는 자,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페르미 에너지가 이제 모양이 그 순수 반도체인 경우에는 요렇게 해서 곱해 보면 전자의 이제 전자의 어떤 캐리어 농도랑 양공의 캐리어 농도가 동일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페르미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이쪽에 양공이 많아지고, 그다음 위쪽으로 페르미 에너지가 치우치면 N형 같은 경우에 뭐가 많아집니까? 그렇죠. 이제 전자가 더 이제 농도가 커지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제 계산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 상태 밀도를 알아야 되는데, 상태 밀도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거는 전자가 어디에 더 전자가 많으냐, 또는 양공이 많으냐, 또는 뭐 둘이 같으냐, 이것만 따질 때는 뭐만 따져도 될 것 같다. 그렇죠. 요 점유 확률, 페르미 디렉 분포만 따져도 전도띠에 전자가 더 많은지, 전도띠에 전자가 많은지, 양공에 홀이 더 많은 건지 두 개를 비교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많은지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전자가 더 많다, 더 적다, 이거는 페르미 디렉 분포를 가지고만 일단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PN 접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M 접합은 P형 반도체하고 N형 반도체를 이제 접합하는 경우인데요. 자, 그림에서 보면 자, 이 왼쪽에 있는 게 P형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N형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P형 같은 경우는 양공이 많고, N형 같은 경우는 뭐가 많나요? 전자가 더 많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지금 양공이 많고 전자가 마치 이 전자가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N형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전자가 그려놓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결합에 8개 결합에 참여하지 못한 전자가 있는 것이지, 원자 핵의 양전하와 전자의 전하량을 다 하면 중성이기 때문에 P형, N형 다 지금 이 상황에서 중성의 상태예요. 이제 그림을 여분의 양공, 여분의 전자가 있는 것이지, 이 여분의 양공과 여분의 전자는 그 8개 껍질에 채우지 못하거나 또는 채우고 남은 그 전자나 양공을 얘기하는 것이지, 실제로 전하가 남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합을 시켜줘요. 결합을 시키게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 있는 양공에 결합을 하죠. 여기 있는 전자가 양공에 결합을 하고, 옆에 있는 접촉을 시키게 되면 결합을 하게 돼서 실제로 중성이었는데 뭐가 전자가 왼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남게 되겠죠. 왜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균형 같은 수만큼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넘어갔으니까 여기는 전체적으로 플러스를 띠게 될 겁니다. 왼쪽은 마이너스가 넘어왔으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를 띠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면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기게 되냐면, 그쵸,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게 됩니다. 전기장이 형성되게 돼요. 그죠? 근데 보면 이 전기장이 형성된 요 부분 있죠? 여기 보면 플러스가 결합한 이 부분은 양공이나 전자가 이제 더 이상 없는 거죠. 그죠? 여분의 양공이나 전자가 왜 결합해버렸기 때문에 마치 사라진 것 같아요. 그죠? 여분이.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공핍층, 그런 것들이 양공과 전자가 결핍되어 있는 층이라고 해서 공핍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어요? 공핍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전자랑 플러스 오른쪽에 있던 N형에 있던 이제 전자가 이제 P형 쪽으로 넘어가서 결합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이 공핍층의 두께가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딱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게 돼요. 그럼 왜 계속 두꺼워지지 않고, 이 양공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이제 전자가 있는데 왜 더 이상 두꺼워지지 않고 어느 두께가 이상이 되면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게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이제 먼저 P형의 이제 그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P형 여기가 이제 전도 띠고, 자, 여기가 뭐냐면 원자가 띠예요. 자, 그랬을 때 P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했냐면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여기를 이쯤 이제 원자가 띠에
더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붙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아래쪽에 양공이, 원자과 띠의 양공이 전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무슨 형이냐면 P형이에요. P형. 그죠? 자, 그 다음에 N형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페르미 준위가 여기 이제 전도띠에 더 많아서, 그죠? 이제 여기에 이제 원자과 띠에보다 전도띠에 더 가까워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면, 자, 이 페르미 에너지를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전자의 점유 확률을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까만색으로 그려볼게요. 자, P형 같은 경우는 얘를 이제 절반이라고 보고 얘를 1로 본다고 하면, 자,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죠? 이쪽 이게 양공이었죠. 이게 양공이고 이게 전자의 점유 확률이니까 양공이 훨씬 많았습니다. 근데 뭐는, 자, N형 같은 경우는 얘를 절반으로 보고 얘를 1로 본다고 하면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그죠? 양공보다는 전자의 점유 확률이 훨씬 많은 걸 볼 수 있었죠. 자, 그럼 이 둘을 접합을 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일단 한 가지 뭐 분명한 거, 일단 접합을 시키면 뭐예요? 전기장이 N형에서 P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전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쪽으로 전기장 형성되면 여기 마이너스가 있고 여기 플러스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쪽 전기장 방향으로 가면 전위는 낮아지지만 전자 입장에서 보면 전기 포텐셜 에너지는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둘을 접합시켰을 때, 자, P형 쪽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림 조금 이상한데 이렇게 요 부분이 지금 공핍층이고, 자, 그리고 왼쪽이 N형, 오른쪽이 P형이라 합시다. 그죠? 그러면 이 지금 파란색으로 그린 거는 이 위에 게 전도띠, 아래쪽이 원자과 띠인데, 요거는 전자 입장에서 본 뭐냐면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왼쪽에 있는 이쪽에서 보면 이 N형의 입장에 N형에 있는 전도띠에 있는 전자 입장에서 보면 포텐셜 장벽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쪽 전기장이 이쪽으로 형성이 됐으니까 반대쪽으로 힘을 작용하는 겁니다. 그죠? 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래서 여기 전도띠에 있는 전자가 아주 많죠. 근데 그 전자들 중에 이 N형에서 P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전자들은 어떤 전자냐면, 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제 표시한 요 에너지 E0로 갈게요. 이 제로보다 더 큰 에너지, 그러니까 여기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은 요 포텐셜 에너지, 요 높이의 포텐셜 에너지를 극복하고 N형에서 P형으로 P형 반도체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자, 그럼 다르게 반대로, 그러면 P형에는 소수이긴 하지만 이쪽 P형 전도띠에도 전자가 분명히 존재하죠. 여기 있는 전자들은 어때요? 일단 여기 존재만 하면 이쪽이 포텐셜 에너지 더 낮으니까 슉 미끄러져서 힘을 받아 내려가겠죠. 맞습니까? 여기 보면 여기 플러스가 있는 거고, 여기에 여기에 마이너스 전자들이 있다면은 끌려서 내려갈 겁니다. 그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접합을 한 어느 순간에 봤을 때 N형의 페르미 에너지가 요 정도고, 그 다음에 P형의 페르미 에너지가 요 정도로서 N형의 페르미 에너지가 P형보다 더 높은 경우를 살펴보면, 좀 지금 너무 차이가 안 나게 그렸는데 더 높게 더 차이가 나게 한번 그려보면, 자, 페르미 에너지 여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겠죠. 그러면 자, 얘를 가운데, 그죠? 그 다음에 그려보면 지금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을 거고, 그죠? 그럼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은 요 정도가 될 거예요, 지금. 그죠? 점유 확률만 본다고 했죠. 원래는 상대 밀도를 곱해야 되지만, 근데 자, P형에서 보면 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관심을 가지는 건 이 제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이 얼마나 많냐. P형에서 보면 이 제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거는 만약에 여기가 여기 이렇게 된다면 요만큼이 될 거예요. 요만큼이. 그죠? 근데 뭐야? 지금 그래프를 좀 잘못 그렸는데 확 이렇게 그려지고, 그러면 요만큼이 될 거예요. 근데 뭐예요? N형에서 보면 이 제로보다 큰 전자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도 이만큼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P형에 있는 전자들은 여기에 있기만 하면 N형 쪽으로 이동한다 그랬어요. 그죠? N형 쪽으로. 그리고 N형에 있는 전자들은 이 제로보다 크면 포텐셜 에너지 장벽을 극복하고 왼쪽으로 간다 그랬어요. 그럼 이 경우에는 지금 N형이 지금 이 제로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의 개수가 P형의 이 E0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보다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형에 있는 P형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보다 뭐야? N형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 중에 E0 이상의 에너지를 가지는 놈이 더 많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고 여기 있는 놈이 이렇게 이동할 건데 상대적으로 뭐예요? N형에서 P형으로 가는 전자가 더 많겠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더 많이 가니까 여기 이 공필중의 두께가 더 두꺼워질 겁니다. 그러다가 언제까지 얘네들의 페르미 에너지가 같아지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해서 공필중이 이렇게 전자가 이동하면 이 포텐셜 장벽이 더 커지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P형의 페르미 에너지, 이게 N형의 페르미 에너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게 E0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그려보면 이 페르미 디렉 분포를 그려보면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얘를 기준으로 얘도 너무 길게 그렸는데 얘도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가 P형에서 전도띠에 있는 전자의 수, 그러면 무조건 어디로 간다? 얘네들은 N형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뭐야? N형에 있는 E0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전자들, 전도띠에 전자는 많지만 그 중에 E0 이상을 갖는 놈의 개수가 같아지니까 N형에서 이 장벽을 뚫고 일로 가는 전자의 수하고, 그 다음에 P형에서 뭐예요? 원자과 띠에 존재하는 전자들은 항상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니까 올라오면 이렇게 해서 이 두 전자의 수가 같아서 더 이상 이 공필층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어서 이 PN 접합에서 이제 뭐야? 정방향 이제 전압과 역방향 전압을 걸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금방 했던 이 논리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금방 했던 걸 보면, 자,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가 이제 P형하고 N형에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동적인 어떤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N형에서 이제 포텐셜 장벽을 뚫고 P형으로 가는 놈과 P형의 원자과 T에서 N형으로 이제 미끄러져 내려오는 포텐셜 에너지 장벽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전자의 수가 같아서 이제 평형을 이루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자, 여기에 이렇게 이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전압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P형에 연결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N으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우리는 이걸 정방향 전압을 걸어줬다고 해요. 이렇게 되면 이 전지에 의해서 전기장이
이쪽 방향으로 이제 생기게 되니까 이 전체 전기장이 줄어들게 되겠죠. 전기장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 에너지 장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는 뜻이고,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변하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포텐셜 장벽이 낮아지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이 말은 페르미 에너지, 여기 있는 이 페르미 에너지의 준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요 그래프에서 다시 원래 같은 상태에서 페르미 준위가 약간 위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제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N형의 전도띠에 있는 전자들이 훨씬 많아지죠. 그럼 P형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N형에서 넘어가는 게 훨씬 많으니까 전류가 어때요? 훨씬 잘 흐르죠. 마이너스가 1로 슉 가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 말은 전류가 이쪽으로 잘 흐른다는 뜻이죠. 마이너스가 이렇게 잘 가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전류는 이쪽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준 방향으로 잘 흐른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PN 접합 이제 해놓은 다음에 이 상태에서 지금 척이에 전지를 연결하기 전에 여기에 이제 플러스가 이렇게 있고, 똑같은 상황에 지금 현재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게 공핍층이고,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그려져 있고, 이렇게 그려져 있고, 페르미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같은 상태였다. 그럴 때는 어때요? 지금 같은 상태니까 이제 공핍층의 두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여기다가 여기가 P형, 여기가 N형인데, 자 이걸 기준으로 자 여기다가 아까와 반대 방향으로 전압을 이렇게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에 플러스 N형에다가 플러스, P형에다 마이너스 그걸 연결해줘요. 그렇게 되면 원래 전기장이 이쪽 방향이었죠. 근데 뭐예요? 이런 쪽으로 걸어주면 전기장의 방향이 이쪽으로 더 형성이 돼가지고 이 포텐셜 장벽이 어떻게 되냐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커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얘를 지우고 다시 그러면 이 장벽이 더 커지니까 모양이 대략 아까보다 더 장벽이 커져서 대략 이런 식으로 될 거고, 얘도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페르미 에너지도 여기 와 있겠죠. 이렇게 EF입니다. 자, 이게 P형의 이게 원자가 띠, 얘가 N형의 원자가 띠, 전도띠. 자,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랬을 때 잘 보면, 자, 이 N형에서 P형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제로보다 큰 에너지를 가지는 전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페르미 에너지가 아래쪽으로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그걸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리니까 이상되는 에너지가 전자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죠?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P형의 원자가띠에서 전자로 이렇게 열적 에너지로 인해서 올라가는 이 전자들은 뭐하고 무관하다? 이 전지하고는 무관하고 주위의 어떤 열 에너지, 온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전압과 무관하게 그냥 올라가면 슉 내려옵니다. 올라가면 슉 내려와요. 그죠? 지금 전지를 이쪽 방향 이렇게 그릴 때 플러스로 했을 때, 이쪽을 마이너스면 전압을 역방향을 그려줬을 때 전류 이렇게 그릴 때 플러스로 둔다고 하면 이쪽으로 마이너스 방향을 흐르죠. 그러니까는 역방향을 그려주면 이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자, 처음에 이게 V고 전류 I라고 하면 정방향, 이쪽 플러스 방향을 전류를 걸어주면, 얘를 전압을 걸어주면 얘가 점점점 전류가 이런 식으로 많이 흐를 거예요. 엄청나게 급격하게. 그죠? 장벽을 낮춰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이제 이 제로보다 큰 에너지를 갖는
N형의 전자들이 많아지니까 전류가 엄청 흐르겠죠. 근데 이 경우 오른쪽에 있는 경우 보면 역방향을 걸어주면, 자, 역방향을 걸어준다는 말은 이 V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걸어준다는 거죠. 마이너스 방향으로 걸어주면, 그죠? 이제 아까 이제 플러스 방향에서는 지금 오른쪽 걸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그죠? 마이너스 방향으로는 이 온도 때문에 얘가 슉슉 내려오는 전류들이 있죠. 이 전자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준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류가 거의 일정한 이런 전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 PN 접합 다이오드 같은 경우 보면 항상 요런 전류가 남아 있는데, 이거는 뭐다? 요 P형에서 열적 들뜸으로 인해서 이렇게 에너지 장벽을 내려오는 온도에서 결정이 되는, 온도가 높아지면 얘가 이제 이 그래프의 값이, 전류의 값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전압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트랜지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자, 트랜지스트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 3개를 붙인 거예요. 자, 보면 우리는 이제 NPN 또는 PNP를 할 수 있는데, NPN에 대해서만 한번 보면 N과 P 붙이고 P와 N을 붙이면, 자, 이 경계면에서 앞에 했던 걸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장벽이 이렇게 생기고 전자 입장에 그린 거죠. 이렇게 생깁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보면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페르미 에너지가 같죠. 그래서 요 에너지 이상을 가지는 전자 N형의 전도띠의 전자들이 뭐예요? 전자 이렇게 넘어가는 수하고, 그 다음에 P형에서 요거보다 위쪽에 있는 그 전도띠에 있는 전자수가 같아서 지금 현재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오는 전자, 이쪽으로 가는 전자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는 전자, 이쪽으로 오는 전자가 같은 상황입니다. 됐어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트랜지스터 같은 경우에 이제 전지를 연결해 줄 거예요. 자, 그림과 같이 전지를 연결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쪽 라인 한번 보세요. 이쪽 라인을 보면 이제 P형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했고 N형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했기 때문에 얘는 정방향이에요. 정방향. 그러니까 이 사이에 뭐를 해주는 거죠? 포텐셜 장벽을 어떻게 해주는 겁니까? 낮추어 주는 거죠. 낮추어 주니까 어떻게 돼요? N형에 있는 전자들이 P형에 넘어오는 것보다 많아지죠. 넘어가게끔 전류가 흐르게끔 해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흐르게끔 해준 상태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어떤 놈이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쭉 넘어갔는데 이 틈이 너무 얇습니다. 아주 좁은 틈이야. 그러면 조금만 이동을 해도 일로 이동할 수도 있지만 일로 가는 놈들이 많아져요. 그럼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포텐셜 에너지가 전자 입장에서부터 극도로 낮아지게끔 역방향의 여기 있는 전자들이 여기를 갈 수는 없을 정도의 높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틈을 조금만 가까이 가도 뭐예요? 이 낭떠러지기 때문에 에너지 절벽이 있기 때문에 훅 이제 NSP 갔다가 일로 가기보다 이쪽으로 가는 놈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슉 했다가 쑥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만, 여기 엄청나게 고농도로 heavily doped and region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주 고농도로 전자를 이제 도핑을 해 놓으면 여기에 뭐예요? 약간의 어떤 전압을 걸어서 이걸 넘어가게끔만 해주면, 하도 이제 여기에 전자들이 많기 때문에 요 장벽이 조금만 낮아져도 얘를 통과해서 이쪽 면으로 넘어가는 놈들이 아주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조그만한 어떤 차이로 인해 이 장벽이 조금만 낮아져도 이쪽으로 넘어가는 전자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뭐예요? 얘에 비해서 여기에 도핑된 전자들 때문에 얘 아주 조그만한 기어에 의해서도 이쪽에 큰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압이 걸리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신호가 여기 있는 전자들이 넘어가는 여기 아주 조그만한 어떤 문 역할인데, 그죠? 여기 장벽을 조금만 낮춰줌으로써 전류가 이쪽에 많이 흐르게 해주기 때문에 증폭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아주 작은 차이가 이쪽에서의 아주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그죠? 어떻게 보면 스위치가
얘가 여기 장벽만 낮추는 문을 통과하게끔 문만 살짝 열어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놈들이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예요? 이제 여기 아주 고농도로 도핑을 해주는 게 중요하고, 아주 이제 뭐예요? 라이틀리 도프트 앤리전인 건, 여기가 장벽이 높아도 만약에 여기가 아주 고농도로, 이쪽이 고농도로 도핑이 되어 있다면 뭐예요? 점유 확률이 작더라도 여기 농도가 크면 여기 이상되는 놈들이 많아서 반대쪽으로 많이 가겠죠. 그러니까는 여기는 아주 가볍게 도핑을 하고, 이쪽은 아주 헤비하게 하고, 이 틈은 얇게 해줘야 통과해서 이쪽으로 많이 가게 된다.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한번 어떤 책들을 보면 뭐 이렇게 N형에서 P형, PN 이렇게 접합을 PN 접합했을 때 뭐 N형에서 P형으로 전자가 에너지 장벽 때문에 못 가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그러진 않아요. 가는데 N형에서 P로 가는 것과 P와 P형에서 N형으로 오는 게 같아서 동적 평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론은 여기까지입니다.